저는 이제 옛날에 그 학원 다녀가지고 그때는 구조학 50%, 실기 50% 이렇게 보았는데, 저 구조학 50%, 법령 50% 이렇게 보았는데 지금은 구조학은 없어졌더라고. 그리고 아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에, 1문 1답 문제가 약 50% 정도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1문 2답 문제 한 문 묻고 두 가지 답 쓰는 답을 두 개까지 쓸 수 있는 게 약 한 30% 나왔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여기는 지금 칼라로 나왔는데 거기는 흑백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게 약 한 20% 정도 나왔는데, 여기 50% 여기 이제 한 이제 미만으로 보고, 미 남이 아니고 미만, 미만으로 보고 표지판 문제가 두 개 정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뭐 또 다를 수도 있죠. 이제 제가 받는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사각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 푸는 문제가 두 문제 나와서 이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0분 동안에 약 한 40문제를 푸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봐가면서 이거는 이제 뭐 남들 시험 치는데 나도 더 가서 할고, 이제 컴퓨터를 하니까 뭐 옛날 같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시험관이 막 옛날 과거 보듯이 옆에 그 검사하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 사람들을 좋은 방법으로 했어요. 핸드폰은 이제 앞에다가 못 보게 앞에다 딱 보관했다가 나중에 가져야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면, 특히 저같이 된 경우, 옛날에 시험 운전하다가 이제 그 운전 안 해가지고 3년마다 하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 이제는 뭐 학원 가보니까 초짜는 이제 거기 가서 이런 강의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85만원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많이 했던 사람은 2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접수하고, 시험장에 가서 삼성동 가서 접수하고, 거기서 필기를 합격해가지고 오라가더라고. 그래 이제 오늘 접수만 하러 가려 갔다가 또 갑자기 또 사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진 집에 찍어놓은 거 많이 있는데 연장 안 가지고 가지고 그것도 10,000원 주고 또 했고 찍었고, 거기 다 접수하고 나니까 신체 검사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 평소에 제가 그 병원에 그 수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시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여간 신체 검사가 다른 분은 있는가 몰라. 제 같은 경우는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없고 바로 이제 그 원서가 접수됐고, 온집에 올라가서 필기시험 보고 가라더라고. 그래서 난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풀어보고 들다보지도 않고 가서, 옛날에야 뭐 원동기부터 이제 내가 면허를 내가지고 썼으니까 2종 냈고, 그 다음에 1종, 나중에 대형 면허까지 이제 시험 보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은 워낙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으니까 뭐 가서 한번 뭐 보기나 하자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봤는데 40분 시간을 주더라고. 그리고 약 한 40문제 정도라고 그랬는데 내가 문제 숫자는 모시아리 봤고,
그래서 그 중에 50%, 30%, 20% 대략 이제 요 속에 그 어떤 게 있느냐면은 표지판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표지판 문제. 표지판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내 학원에서 배운 방법대로 말한다면 이 노란 바탕에 삼각형 있는 거는 주의 표지판. 주의 표지판. 여름에 산에 가면 독사 뱀 대가리같이 생겼잖아. 독사 무섭잖아요. 그 독사 주의하는 같이 주의하는 표지판이고 여기 있네. 주의 표지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원형에 있는 건 규제 표지판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청색에 있는 건 지시 표시판인데 제가 오늘 시험 본 거에서는 표지판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게 나온 것 같았어요. 이게 이거를 내가 오늘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푸는 문제가 대략 한 20% 정도 옛날에 없던 건데 나오더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운전자가 여기 핸들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조금 줄여야 되나? 이렇게 해야 맞겠구만. 이전에도 문제 좀 있었는데 첫 문제니까 첫 문제 다는 못 보더라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부터 863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하고 질문을 하는데 두 가지 답을 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 첫째,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주차 차량들과 거리를 두고 차들의 움직임 여부를 확인한다. 우측에 차가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차량들을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 있네. 뭐 이런 에러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차들의 움직임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차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접어들었죠. 여러 가지 주의하면서 가라 하는 게 첫째 답이고, 두 번째, 좌측에 자전거가 갑자기 차 앞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전거가 이제 가다가 자전거는 백미러가 없으니까 앞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으므로 자전거보다 먼저 나가지 않는다. 자전거인데 이제 사이를 지나갈 때 먼저 획 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862번 문제. 전방의 주차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 두 가지. 주차 차량이 여기도 택배 차량에 주차차가 되어 있네요. 중앙선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죠. 물론 1차선으로 가면 되긴 되겠는데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 이런 경우에 답이 택배 차량 앞에 보행자 등 앞에 이제 보행자 등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안전하며 통과해야 한다.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더라 하는 걸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이거는 면허 시험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운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가 이런 문제. 여기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걸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실제로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학원 말고 개인 어떤 사람에게 배워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승용차를 끌고 가고 앞에는 버스나 이런 큰 차가 지나갔을 때 이 차 앞에서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옛날에 버스 타고 가는데 차 앞에서 할머니가, 거기는 이제 왕복 2차선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버스 앞에, 내가 버스 제일 앞에 탔는데 버스 앞에서 할머니가 길을 건너가면서 차 나오나 하고 머리를 빼쪽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미는데 여기서 그냥 트럭이 지나가 버리면서 그냥 할머니 머리를 탁 받아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 거기서 그 할머니가 쓰러진 거를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봤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 사물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이렇게 되는 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100%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사고 안 나는 방법을 하나 배웠어요.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운전면허 이걸 떠나서 평소에 굉장히 중요한 소스인데, 뭐가 있냐면은 승용차는 높이가 낮고 화물차는 높이가 높고 타이어가 커요. 화물차나 버스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차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전거가 나오든 뭐 이렇게. 나도 옛날에 자전거가 이런 데서 탁 튀어나와 가지고 사고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것을 사고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 어떤 아저씨한테 그때 내가 배운 건데, 뭐가 있냐면 이 차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될 입장인데 이 차 앞에서 뭐가 나올지 보지를 못하잖아요. 이럴 때 뭘 보느냐면 차 밑을 보라 그러더라고. 밑에 차다의 밑에 상대방에서 이 차 앞으로 나오는 사람의 발이 보인다는 거야. 실제로 승용차에서 타면 이 차 밑에 차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발이 충분히 보여요. 다리가. 발이 안 보일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멀리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고 날 우려가 없어요. 요 차 앞으로 바짝 붙어서 차가 서 있다면 바짝 붙어서 나오는 거는 도저히 못 보거든요. 그럴 때는 차 다리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승용차는 낮기 때문에 보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많이 응용했거든요. 그래서 차 앞으로 나오는 차 밑에 사람의 발을 보라. 이것이 이제 옛날에 배워둔 거거든요. 두 번째 답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할 때 경음기나 전조등으로 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요 문제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음기를 울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그 옛날에 학원 다닐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닌 걸로 내가 다른 걸 적은 것 같은데 여기 틀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경음기를 울려주라는 이런 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이제 거꾸로 가니까 여기 이제 문제는 이쪽에 있는데 질문은 답만 거기에 나와 있네요. 질문을 먼저 볼게요. 잘렸네. 그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할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해서 여기에 보면 왼쪽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려오고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며 멈춘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답이 이쪽에 있어요. 아까 그 답이 여기서 답이 뭐라고 말했었지? 깜빡깜빡 나 잊어버려. 왼쪽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려오고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며 멈춘다. 자전거가 달려오고 있다 그러네. 달려오고 있나? 달려오고 있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요 자전거가 이렇게 달려오기 때문에 일단 멈춰야 된다. 왼쪽 자전거가 나오잖아, 이렇게요. 요거 그다음 두 번째 답은 오른쪽 도로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일시 정지 자전거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 다음에 다음 도로상에서 우회전 하려 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희미하게 나왔어. 확대해서 봐야 보이겠네. 두 가지. 여기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충돌할 수 있으므로 우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켠다. 요 책자가 이렇게 꺾여 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두 번째 답은 전방 우측 도로의 자동차 뒤로 길을 건널 수 있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보행자가 혹시 건널 수도 있다. 대비한다가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한 요인 두 가지. 이 자전거 타고 가고 있지. 차가 꽉 섰지. 그래서 이 차는 이리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네. 답 볼게요. 좌회전 대기 중이던 1차로의 차가, 좌회전 대기 전에 1차로에 차가 있잖아요. 차가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거는 원래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그냥 A 하고 직진해서 턴하지 뭐 하고 나오는 수도 있다 이거지. 이것이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답이고, 두 번째는 3차로의 오토바이가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 오토바이가 가는데 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좀 잘못 책. 이게 요게 책자가 꺾이는 바람에 글씨가 좀. 다음과 같은 시골길을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질문 두 가지 문제가 한 30%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답을 질문 한 가지 답 두 가지 문제가, 첫째 답은 어린이 등 여러 가지 위험 사항에 주의한다. 두 번째 답은 자전거가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하면서 서행을 한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하죠. 자전거다, 오토바이다, 이런 거 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실제로 상당히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거꾸로 해다가니까 요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전장에 붙어 있어 가지고. 자, 850번 문제. A 차량이 좌회전 하려고 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두 가지를 적어라. A 차량이 좌회전 하려고 한다. A 차량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 뒤따라오는 이륜차, 좌측 도로에 우회전하는 차, 굉장히 이 교차로에 대한 것이 사실은 옛날도 학원 다녀보면 제일 많아요. 또 교차로에서 제일 사고가 많고 실제로. 그래서
A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두 가지. 화면이 희미해가지고 어떤 게 A차인지 모르겠네. 이게 A차인가? 반대편 C 차량이 직진하면서 마주치는 충돌. 이것이 답이고, 두 번째는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E 차량의 충돌. 이 화면이 좀 희미해가지고 자, 849번 문제.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는 거 보고 이제 차선 변경을 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두 가지. 이게 이제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있어요. 앞에 뭐 장애물이 있었나? 그래서 그런 걸 보고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때 사고 가능성이 높은 거. 차선 변경을 어딘가 해야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승용차가 가고 여기 버스 가니까 이제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이럴 때 답은 무엇인가? 첫째 답, 횡단보도 좌우측에서 건너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게 첫째 답이고, 그 다음에 답이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뒷차와의 충돌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게, 이건 일반 그냥 상식이죠. 뭐 이게 답이 되겠네요. 848번 문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만날 수 있는 사고 위험 두 가지. 내가 이거 늘 보는 건데, 차 끌고 다니는 사람 대략 다 내가 전기자전거 타고 다녀보면 방향 지시등을 안 켜. 아이, 더러운 인간들이야 정말. 그게 지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 안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알아둬야 돼. 항상 방향 지시등은 켜야 된다. 그거 손 하나 까딱 하면 켜지는 건데 그게 하기 귀찮아서 안 하거든. 그래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있는 사고 위험, 굉장히 사고 위험이 많거든. 이럴 때 방향 지시등을 꼭 켜야 된다 하는 건데, 왜 켜야 되는지 답을 볼까요? 내 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속도를 높이는 1차로 후방 승용차, 이래서 해야 되고, 내 차 뒤에서 좌회전하려는 오토바이, 이런 거를 위하여서 꼭 방향지시등을 켜야 된다 하는 답이 있네요. 요거는 문제가 이쪽에 있어요. 문제를 먼저 보고 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질문. 질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 질문을 보면 보행 신호기의 녹색 점열 신호가 거의 끝난, 신호등에 대한 거, 녹색 거의 끝난 상태에서 먼저 교차로로 진행하면 위험한 이유 두 가지. 점열 신호가 왔을 때 끝날 상태에서 먼저 교차로로 진입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답 두 가지가 이제 여기에 나오죠. 첫째 답은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간 우측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뀌어 그럴 수도 있지, 되돌아갈 수도 있으므로, 이게 첫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좌측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하는 게, 그게 이제 두 번째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쪽 칸으로 넘어가서, 이건 아까 풀었고, 그 다음 문제. 여기는 컬러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다 흑백으로 나와요, 사진이.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이런 상황에서
안전방법 두 가지. 앞에 미니버스가 있고 이럴 때 안전방법 두 가지 알아볼까요? 답이 뭔가? 이 너무 희미하다. 아유. 이게 뭐 잘 못 읽겠어. 뒷차에게 위험을 알리며 일시 정지한다. 응? 이게 뭐야? 아이씨, 사진이 잘못 찍혔네.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였다가 서행으로 진행한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일시 정지를 하라는 것이 여기에 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 위에 아까 문제하고 비슷한데 여기 이제 오토바이 둘이나 타고 가네. 답은 오른쪽 승용차 앞으로, 오른쪽 승용차? 이게 승용차인가? 승용차 앞으로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 하는 게 첫째 답이고, 좌측 보도 위에서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도로 애기가 노는 것이 횡단할 수 있다. 도로 횡단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 두 가지. 이제 사람이 뛰어들어오고 있네. 안전한 게 무엇인가? 이때는 일단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잘 안 보인다. 비상등을 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린다. 이 비상등을 켜라고 되어 있어. 보행자가 도로로 건너갈 때까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한다. 보행자 건널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지. 이건 뭐 일반 상식이지 뭐. 다 했네. 여기까지 27분 지났으니까 이게 화면이 빡빡할 거예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번의 이제 필기시험 문제 두 번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또 만나 뵙시다.